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 모두 내년 대선에 나와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 한인 여성이 성씨를 바꾸려다 여권 도난을 당해 신분도용 사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이모를 목격한 10대 소년에게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LA 지역의 한 코스트코 매장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강도를 붙잡으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구나비치 일부 6곳의 해안이 수만 갤런 상당의 하수 유출로 잠정 폐쇄됐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내년 대선에 나와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언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오늘 열린 공개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월가의 큰손으로 불리는 보수 성향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에서 공개적으로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인 헤지펀드계 거물 빌 에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후보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크먼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물러나서 출마하지 않고 다른 후보들에게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한인 여성이 결혼 후 성을 바꾸기 위해 정부기관에 여권을 우편으로 보냈다가 여권이 분실됐습니다. 그 사이 이 여성의 신분이 도용돼 누군가 새 차까지 구매했습니다. 이두영 기자입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한 뒤 자신의 라스트 네임인 성씨를 바꾸기 위해 정부기관에 여권을 보낸 한인 여성 강 씨. 여권을 보낸 지 몇 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연락이 없어 문의하려던 중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 한 2주 반 만에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마즈다랑 캐피털 원, 엘리 파이낸스가 제 크레딧을 봤다고 그러는 거여서 자기네가 지금 방금 내 이름으로 차를 팔았대요. 당황한 강 씨가 우체국 측에 알아본 결과 강 씨의 우편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 씨가 보낸 우편물에는 여권뿐만 아니라 개인 수표 등 금융정보가 담긴 서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편을 가로채 신분도용 사기를 저지른 겁니다. 너무 개인정보가 많아서 저도 이게 우편으로 보내긴 좀 찝찝해서 우체국 직접 가서 certified 메일로 이제 돈을 더 줘서 이렇게 붙였어요. 제 멘탈도 정말 한 2주 동안 정말 잠을 정말 못 잤고 정말 정말 내 정보가 다 있다는 거에도 정말 좀 많이 겁이 나고. 신분도용으로 판매된 차량은 강 씨의 신고로 업체 측에 반납됐고 강 씨 몰래 결제된 금액 역시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 씨는 자칫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만 달러 상당의 차값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강 씨는 해당 사건을 신고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포스탈 폴리스 그분한테 제가 그러면 이 사람 만약에 못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가 그냥 종료가 되는 거래요. 특히 강 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취인의 서명이 필요한 등기 배송으로 보냈지만 우체국에선 배송 조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편물을 붙인 상태에서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고 분실됐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우체국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도 지적으로 나옵니다. Especially for a passport to be stolen and you're going directly inside the post office, it's not common. And there's very few inspectors who are investigating fraud. So it might take 2 to 3 weeks for the victim to hear anything back.
but it doesn't mean that we're not looking into it. 당국은 우편물 도난으로 인한 신분도용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중요 서류를 보낸 우편의 배송 조회를 수시로 체크하고 우편물 배달이 분실되거나 늦어지는 등 우려가 있을 때 우편 검열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이모가 목숨을 잃는 모습을 목격한 10대 소년에게 정부가 수백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시의회는 11세의 자이언 카에게 3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합의금의 일부는 카의 생활비 충당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카의 이모인 아타티아나 제퍼스는 집에서 조카인 카와 비디오 게임을 하던 도중 집 현관이 열려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오인 사격으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관이었던 에런 디는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LA 지역의 코스코 주차장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지갑을 뺏으려는 강도범을 잡으려다 수십 야드를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6시 40분쯤 시티 오브 인더스트리의 코스코 주차장에서 짐을 싣고 있던 여성 옆에 SUV가 멈춰서더니 갑자기 괴한이 내려 여성이 갖고 있던 가방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용의자는 여성이 가방을 놓지 않자 구타하기 시작했고 결국 여성은 주차장에서 50야드가량을 끌려간 끝에 가방을 강탈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면 골절과 두피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인피니티 QX60 SUV를 탄 용의자 2명을 찾고 있다면서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의 대표 쇼핑몰 중 하나인 더 그로브가 최근 주차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 그로브몰은 쇼핑이나 식사를 위해 주차할 경우 방문한 가게에서 주차 도장인 밸리데이션을 받으면 최대 2시간의 주차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2시간에서 1분이라도 초과될 경우 기존에 받은 할인 혜택 자체가 무효되고 최소 $15를 내야 합니다. 특히 상당수의 쇼핑객들은 주차 티켓엔 이 같은 사실이 매우 작은 글씨로 적혀 있다면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셜미디어에선 더 그로브몰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비싼 주차비를 부과한다는 점과 주차비 할인 규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구나 비치에서 수만 갤런의 하수가 유출돼 일부 해안이 폐쇄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라구나 에비뉴부터 블루라군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해안엔 라구나 비치의 주요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총 94,500갤런의 하수가 유출됐으며 적정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바다에서의 수영이나 접촉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폐쇄된 해변은 블루라군 비치, 빅토리아 비치, 그리고 펄스트릿 비치 등 6곳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티켓 가격을 할인합니다. 디즈니랜드는 다음 달 5일부터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할인된 3일 입장 티켓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할인 혜택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주중 사용할 수 있는 3일 티켓은 $225에 구입할 수 있고 주말도 사용할 수 있는 3일 티켓은 $276에 판매됩니다. 해당 티켓은 내년 1월 2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켄터키주에서 2살 여자 어린이가 멘사에 가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크레스트우드에 사는 2세 여아 아이슬라 맥랩은 생후 2년 195일 만인 지난해 6월 스탠퍼드 비넷 테스트에서 지능지수인 IQ가 같은 연령대보다 99%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멘사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어 기네스 세계 기록은 지난 27일 맥랩을 멘사 최연소 회원으로 인증했습니다. 멘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재 모임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Q 테스트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드는 지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한편 맥랩의 가족에 따르면 맥랩은 1살 때 색깔, 숫자,
알파벳 등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으며 수학과 읽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면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설치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건물 정면에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로 꼽히는 이불의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술관 측은 이불 작가는 2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작품을 통해 유토피아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불 작가의 작품은 내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건물 외관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한국 수출품 하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걸 떠올리지만 요즘은 식품도 인기가 상당합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김이나 즉석 밥이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냉동 김밥, 입소문을 타고 순식간에 팔리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Yes. Oh no, we don't have that. They come up. It's such a popular item. We sold 300% more than we anticipated. 이런 인기에 힘입어 냉동 김밥을 포함해 즉석밥, 볶음밥 같은 가공밥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공밥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7,9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가 뛰었습니다. 연간 기준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을 이미 앞지른 겁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수출액의 79.2%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고 호주 3.8%, 중국 1.9% 순이었습니다. 김 수출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올해 10월까지 김 수출액은 6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8억 달러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김 수출 대상 역시 21.1%를 차지한 미국이었고 일본 18.4%, 중국 13.2%로 이웃나라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현재 김은 120개국, 밥은 87개국에 수출 중입니다. 다만 두 식품 모두 아시아 국가 중심이었던 판로가 최근 북미와 유럽 등으로 넓혀지는 추세라 위생과 품질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이 있어서 그것만 충족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수입국에서의 어떤 그런 건강상의 규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전 세계 OTT 이용 증가로 한국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민주당이 오늘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재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자 농성을 검토 중인데 국회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방안까지 나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에 민주당이 다시 전열을 재정비했습니다. 의원들 개인이 손에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부터 방송사, 광화문 광장 앞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돼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정권이 지금 국민 대신에 이동관을 선택하는 모습이고 민생 대신에 방송 장악을 하는 모습이고 정의 대신에 오히려 비위를 선택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손준성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도 오늘 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본회의 이틀째인 금요일에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달 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를 하루 만에 끝내버려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은 당초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유발이자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안 처리에 나설 경우 이틀째 본회의를 막기 위한 밤샘 연좌농성 돌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공관을 점거해 출근을 저지시키거나 국회에 있는 의장실을 점거하는 방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주부터 발송됐는데요. 대상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부과 기준이 완화된 데다 공시가격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총 4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8만 3천 명이었던 작년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세법 변경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됐고 1주택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부부는 18억 원 주택까지는 종부세가 면제됐습니다. 좋죠, 저야. 1년 내내 뭐 이렇게 이래저래 들어오는 수입 갖다 몽땅 다 종부세로 때려박았었는데 그것을 많이 줄여주니까. 총 과세 금액도 4조 7천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반영되면서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 넘게 하락했고 세율도 최대 3%에서 2.7%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경우 115제곱미터 기준 종부세가 지난해 340만 원에서 올해는 79만 원으로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또 다주택자에 적용된 중과세율까지 줄면서 1주택자 과세액이 65% 줄어든 반면 다주택자는 84%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급등한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부자 감세 논란에 종부세 인하가 언제든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수 감소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종부세가 작년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조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내년 종부세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200톤급 중국 화물선이 침몰했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 항구에서 갑자기 사라진 뒤 떠내려온 배였는데 해경은 이 화물선이 떠내려온지도 몰랐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육지와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전남 신안의 가거도입니다. 섬의 절벽 앞바다에서 대형 화물선이 옆으로 기울어진 채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전 7시 반쯤 조업하던 어민이 신고했고 해경은 8시 9분 민간 어선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침몰하기 전 배에 올라 긴급 수색에 나섰지만 배 안에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관실 내에 물이 차 있었고요. 그리고 조타실, 선실, 기관실 확인했는데 선원이 보이지 않았으며. 하지만 배 안에서 식재료가 발견돼 밀항 시도를 의심했고 육지와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200톤급 화물선은 1시간 40분 만에 침몰했습니다. 수색 도중 배 주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침몰한 화물선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항구에 정박해 있다. 지난 17일 이후 사라져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직선 거리로 4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에서 해류를 타고 가거도 인근까지 떠밀려왔고 미립국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가거도 어민들은 해당 화물선이 떠내려온 건 사나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배가 한 3일, 3, 4일 정도 됐습니다. 예, 중국어선들도 있었고 중국어선들은 나간데 어째 그 배만 안 나가더라고요. 국적도 모르는 대형 화물선이 섬 앞에 떠다니고 있는데도 해경은 몰랐던 겁니다. 가거도에는 소형 경비정도 없어 순찰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입니다. 근데
완전히 구역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너무 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음용문역인지 그게 컨택이 안 됐다고. 취재진은 서해를 감시하고 있는 해군 측에 해당 화물선이 영해를 넘어온 사실과 경계 실패 여부를 질의했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 앞바다에서 미군 6명이 탑승한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3명이 구조됐는데 이 중에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야쿠시마 앞바다에서 미군 수송기 오스프리가 추락했습니다. 수송기에는 미군 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현재까지 3명을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지점인 야쿠시마 섬 근처의 민간 어선들도 수색 작업에 동참해 인명구조에 나서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나머지 미군 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被害状況の確認を行うとともに人命の救助を最優先に当たる考えであります。 추락한 수송기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의 미군 기지에서 출발해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근처 주민들은 야쿠시마 공항 활주로를 향해 날아오던 미군 수송기의 왼쪽 엔진에 불이 붙었고 갑자기 폭발해 수직으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NHK 방송에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사고 즉시 순시선 6척과 헬리콥터 2대를 급파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군 오스프리 수송기는 지난 2016년에도 기체 이상으로 오키나와 나고시 앞바다에 추락한 전력이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수색 작업과 동시에 기체 잔해를 수거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어린이들 사이에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면서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는 쉬지만 많은 양의 숙제 때문에 정작 아픈 아이들은 쉬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낀 어린이들이 공부 삼매경에 빠진 이곳, 놀랍게도 학교가 아닌 병원입니다. 수액까지 맞으면서도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고 있죠. 최근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인데요.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정도로 병가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지자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고요. 상황이 이런데도 학교에서 내준 숙제 때문에 입원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병원에서 마련해준 공간에서 수액을 맞으며 숙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너무 많은 숙제를 내줬다며 분통을 터뜨렸고요. 산둥성 교육청은 완치되지 않은 학생들이 숙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중 크레인을 동원해 불 켜진 전구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일으켜 세우고 있죠. 백악관 뒤뜰에 있던 12m 높이의 가문비 나무 트리인데요. 현지 시간 28일 오후 1시쯤 점등식을 앞두고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쓰러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경제 정책 실패에 비유해서 나무가 넘어지는 것도 막지 못한 바이든의 무능력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체포된 10대 2명은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국가 IS의 추종자들로 텔레그램에서 테러를 모의했는데요. 다음 달 1일 트럭을 타고 레버쿠젠의 크리스마스 마켓의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로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6년 베를린 크리스마스 마켓을 트럭으로 공격해 11명을 살해한 튀니지 출신 테러리스트의 범행을 모방하려던 건데요. 해외 정보당국이 범행 계획에 대한 단서를 확보했고 독일 경찰이 용의자들을 감시해 오다가 기습 체포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해 오면서 내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이곳은 중국 남부 후난성의 한 식당인데요. 갑자기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들이닥친 겁니다. 차는 계산대를 들이받았지만 이때 가까이 있던 직원은 재빨리 피해 화를 면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가라앉을 듯 선체가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앞바다인데 폭풍이 몰아치면서 정박해 있던 80m짜리 유조선이 좌초했습니다. 구조대가 급파돼 선장 등 12명을 배에서 구조했는데요. 유조선엔 경유 600톤가량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선 선박 양방향 통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남성과 여성에게 음식의 양을 다르게 줘 너무 불쾌했다면서 직접 찍었다는 음식 사진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식탁에 놓인 칼국수 2그릇 사진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한 그릇은 푸짐하고 한 그릇은 눈에 띌 정도로 양이 적죠. 사진을 올린 여성은 얼마 전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칼국수집에 남성 일행과 갔는데 남성 손님들 칼국수는 많이 주고 자신에게는 이렇게 적은 양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식을 받고 기분이 나빠 식당 주인에게 여자라서 음식을 적게 주는 거냐고 물었더니 식당 측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부족하면 더 준다고 했다는데요. 글쓴이는 처음부터 양을 물어봐야 했던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성별에 따라 양을 다르게 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부터 남기면 버려야 하는데 여성들이 보통 적게 먹으니 이해가 되기도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결혼식에 한 친구가 불륜 관계의 남성을 데려와 불쾌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관심이 끌었습니다. 결혼식에 불륜남 데려온 친구 이해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늦은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다는 글쓴이는 이미 결혼한 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불륜남을 데리고 왔다면서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딸까지 있는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나 싶어 기분이 나빴는데 내가 민감한 거냐며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요. 이 사연의 누리꾼들은 결혼식에 불륜남을 데려오는 건 선 넘은 거다. 친구 남편에게 알려야 한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푸바오 못지않게 사랑받고 있는 동생들 쌍둥이 판다죠. 루이바오, 후이바오 탄생 장면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3년 100대 사진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2023년 탑 100 사진을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사진 중에는 푸바오의 어미 아이바오가 쌍둥이 판다를 출산하는 장면이 포함됐는데요. 타임지는 해당 사진을 자이언트 판다 엄마 아이바오와 국내 최초로 태어난 암컷 쌍둥이 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이바오는 지난 7월 7일 푸바오에 이어 쌍둥이 판다 루이바오와 후이바오를 출산했죠. 쌍둥이 판다들은 태어난 지 120일 만인 지난 4일부터 엄마 아이바오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합사 후 최근 걸음마를 시작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2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위치에서 달이 떠오른 모습을 촬영해 한 장으로 합친 사진입니다. 초승달부터 반달, 보름달까지 매일 보는 달의 모습이지만 S자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아름다우면서도 신비로운데요. 앞서 미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리꾼이 공개한 태양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은 2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으로 공개 당시 많은 누리꾼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